또 자발적인 언어 표현이 감선의 말수가 크게 듭니다. 자기 마음대로 그냥 뒤에 플라이트 오브 아이디어라고 나는 간다 이런 게 아니야. 나는 다 이렇게 생각이 없는 이렇게 그런 정신과 환자들이 있는데 그렇게 그래서 이게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심하면 스스로는 말을 안 하고 앵무새처럼 야! 이러면 야! 이러지. 거울 보고 거울이 나를 못 느껴. 야! 이러면 이게 이야! 이러면서 거울 깨는 거지. 그래서 거울을 덮개를 씌우거나 없애버린다. 뭐 이런 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발음이 부정확하여 침해 대상자의 말을 이해하기 어렵고 선생님들이 보시기에 침해 대상자는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을 제대로 이해 못해. 당연하죠. 말이. 어르신 물 드릴까요? 따라하죠. 어르신 물 뭐 이렇게 그게 앵무새처럼.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의사소통 방법은 어떻게 하냐. 이것도 눈맞춤이 없으니까 613입니다. 613. 그래서 대상자를 마주보며 이야기한다. 대상자, 그래서 항상 여러분은 이름을 불러줘야 돼요. 까먹더라도 자꾸 인식을 해야 되니까 이야기를 시작하고 또 여러분의 이름도 얘기해줘요. 대상자가 좋아했던 음악을 함께 듣고 책을 읽는다. 선생님들이 좀 너그러워 보여야 돼. 부드럽게 편안하고 부드러운 모습으로 이야기한다. 편안하고 부드러운 모습. 그 다음에 아까 그랬죠. 고톤으로 하면 무서움있게 느껴요. 스치트 푸프 이런 게 고톤이거든요. 그래서 낮은 음으로. 근데 너무 크게 너무 작게는 안 되죠. 다정하고 차분하며 천천히 분명하게 말한다. 대상자가 이것도 응답하지 않더라도 이거는 좀 잘 가만히 나를 쳐다보면서 있으면 두려워요. 그냥 이제 천천히 얘기를 그 사람이 못 알아들어도 얘기를 하는 거지 그냥. 그래서 계속해서 이야기한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 대상자가 모든 것을 듣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야기하라는 거지. 그냥 눈을 그냥 고정돼 갖고 쳐다보면 그분은 어려워 무서워. 그래서 또 방 안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면 안 돼. 그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화가 안 되면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 그러면 안 된다. 신체적 접촉을 손을 붙잡고 이러면 좀 마음이 안정된다. 그래서 대상자의 비언어적 메시지를 확인한다. 그래서 대상자가 이야기하는 모든 것에 반응합니다. 대화가 끝난 뒤라도 선생님이 인사를 해야 된다는 거. 이 사람이 모를지라도 오늘 애쓰셨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셨어요? 네. 그다음 우리 김덕순 선생님 거기 614 좀 읽어주시면. 며느리는 할머니에게 1시간 전에 드렸잖아요 라고 말했지만 할머니는 막무가내로 벌을 달라고 지적한다. 대처 방법이 대상자는 체험한 것을 잊어버리고 있다. 그럴 때는 대상자 입장에서 가뜩이 가는 원인이 무엇인지 생각해본다. 이의 경우에는 점심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잠시 기다려주세요 라고 말하는 편이 훨씬 효과적이다. 또한 대상자가 계속 답변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조금 시간을 두었다가 반응하거나 사람들이 교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 대처 2번 식사 후 금방 밥을 다시 달라고 부탁하는 대상자의 경우에는 식사 준비를 함께 하는 것을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또한 식구의 양치기를 하는 것으로 식사를 마쳤음을 인식하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다. 대처 3. 식사 후 금방 밥을 달라고 재촉할 때 대상자가 진정 원하는 것이 식사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과거에 식사 후에 하는 일과가 있었으면 그 일과를 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좋을 수 있다. 혹은 식사 후 잠시 쉬고 난 후에는 무리하지 않도록 식사 후 산책을 하거나 소일거리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그 밑에 사고리요. 사고이요. 사례 86세의 대상자가 며느리와 산책을 하고 있었다. 반대편에 이웃 사람이 걸어오면서 할머니 안녕하세요 라고 큰 소리로 인사를 하자 할머니가 갑자기 길을 건너려고 해서 사고를 당할 뻔하였다. 대처 일주일 치매 대상자와 대화할 경우 적어도 1mm 이내 100m 이내 가까이 다가서서 대상자의 눈을 보면서 말을 걸어야 한다. 치매 정도, 이해력, 시각, 청각, 언어의 정도와 의사소통, 장애를 올바로 평가하여 가장 효과적인 위치에서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갑작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위험을 줄이는 방법이다. 네. 엄윤수 선생님 읽어주세요. 우리 다 읽으시고. 대처 방법 2. 이웃의 큰 인사소리에 치매 대상자가 길을 건너려고 해서 사고가 날 뻔했다면 사고의 며느리는 길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대상자와 대기하며 이웃이 걸어오면 먼저 가볍게 인사하여 대상자에게 사전에 인식을 시켜주는 것도 방안일 수 있다. 대처 방법 3. 이웃을 만나 먼저 인사를 해주는 친절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치매 상태를 설명하고 조금 작은 소리로 얼굴을 보며 천천히 인사해 주시길 바란다고 설명한다. 치매 대상자가 자존심이 상한 경우 사례 72세의 김 시어머니는 남편과 딸과 셋이서 살고 있다. 할머니는 젊을 때부터 요리를 잘하여 치매로 진단받은 후에도 간단한 요리를 해왔다. 그러나 치매가 진행되면서 국물 맛을 내는 것을 잊어버려 된장국 맛이 변하게 되었다. 어느 날 딸이 엄마 이제 맛없으니까 이제 음식하지 마세요 라고 하였고 할아버지도 비슷한 말을 하였다. 김씨 할머니는 그 말에 화가 나서 방문을 닫고 식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 김씨 할머니는 요리에 자신이 있어 치매가 진행되어도 노력해 왔는데 가족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고 의무 상태에 빠진 것이다. 대처 방법 1. 대상자는 잘못된 행동에 대해 표정을 듣거나 질책을 받으면 그 원인은 잊어버려도 굴욕감은 남아 분간 상태가 유발되고 때로는 공격적으로 변할 수 있다. 사소한 언동이 대상자의 자존심을 상하게 할 수 있으므로 유연하고 임기응변적인 태도로 대상자에게 맞춰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치매 대상자의 자존심을 손상하게 하지 않으려면 잘못된 행동을 하였더라도 위험하지 않은 상황이면 수용하는 것이 좋다. 비난하거나 부정하고 정정하려 들고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하고 강제적으로 지도하는 것은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또 다른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대처 방법 2. 요리는 치매 대상자에게 매우 좋은 인지활동 프로그램이다. 나는 어떻게 할지, 어떤 요리를, 어떤 맛으로 만들지를 고민하고 시장을 보고 요리를 한다. 요리 후에는 식사 준비를 하고 가족이 맛있게 먹는 것을 보며 행복과 자존감을 느낀다. 따라서 치매로 인하여 다소 실수가 있다고 해도 요리를 계속하는 것이 중요하며 요리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딸이나 남편 혹은 요양보호사가 곁에서 실수할 것 같은 부분을 지원하며 요리를 완성하도록 돕는 것이 좋다. 대처 방법 3. 치매가 많이 진행되어 요리를 돕는 것도 어려워지면 시장을 함께 가거나 요리를 하는 옆에서 맛을 보시거나 요리를 하는 저에 앉아서 하는 모습을 보게 하고 천천히 대화를 이어나가는 것도 정서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전성수님 혼자서 집을 나간 길을 잃은 경우. 혼자서 집을 나가 길을 잃은 경우 사례
70세 할머니가 74세 할아버지에게 옷을 입히면서 10시 되면 병원에 가야 하니까 양말을 벗으면 안 돼요 라고 말했다. 그러나 할머니가 아침 설거지를 하는 사이에 할아버지는 병원에 간다고 집을 나가서 길을 잃고 말았다. 대처 방법 1. 치매 대상자에게 한꺼번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 혼란이 오기 때문에 정보를 전달할 때는 단순한 내용으로 분리하여 하나씩 전달해야 한다. 당장 해야 할 일만 간절하게 전하고 앞으로의 계획은 전하지 않는 것이 좋다. 대처 방법 2. 할머니가 할아버지의 급한 성격을 이해하고 있었다면 할아버지에게 옷을 입히면서 함께 병원에 가요. 설거지하는 것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고 옆에 함께 있게 하는 예감적 관점에서의 방법도 있을 수 있다. 대처 방법 3. 할머니가 할아버지의 급한 성격을 이해하고 있었다면 함께 TV를 보다 병원에 함께 다녀와서 설거지를 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이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인지작업 훈련입니다. 인지작업 훈련. 심해 인지작업 훈련은 비약물력법이에요. 아까